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를 알리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진짜 배후와 기막힌 타이밍의 비밀이 드디어 법정 안팎에서 낱낱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파괴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뼈를 깎는 적폐청산에 돌입해 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탄핵되어 끌려내려온 피고인 윤석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모자라 줄줄이 남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내란을 기획하고 방조했던 핵심 부역자들은 여전히 법정에서 비열한 변명과 기억 상실증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이들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는 두 편의 자료를 연속으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다음 날 조기 대선은 막아야 해라며 문자를 보내고도 법정에서 모른다고 잡아떼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의 꼼수가 박살나는 현장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왜 하필 12월 3일에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토록 급하게 내란을 일으켜야만 했는지, 영태균 기소일과 맞물린 소름 돋는 내막과 피고인 윤석열에게 남은 6개의 추가 재판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는 분노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3번 좀 다시 묻겠습니다. 그 이제 수첩 얘기인데요. 이거 제시를 못 해드려가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말씀드린 수첩에 이제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중도 임기 중단 X, 사퇴, 탄핵, 특검 수사, 가로 내란 이렇게 기재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당연히 본인이 메모하신 건 아니니까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논의하셨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누가 작성했는지, 예. 누가 발언을 해서 작성한 건지, 아니면 그 작성 그 소지 그 수첩의 소유자가 박성재 장관이면 그분이 자기 생각을 썼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전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예.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의 임기가 중도에 중단되면 안 되므로 윤석열이 사퇴하거나 탄핵되거나 내란 특검 수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증인 내란 특검에서 조사 받으시면서 본인 휴대전화 임의로 제출하셨죠? 변호사 통해서. 네, 제가 했습니다. 예. 그 방금 답변하신 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저 뜻인가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제가 특정해서 할 정도로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말했는지 이거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참석자가 많으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건데, 그런 대화 주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기억이 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입니다. 증인은 가족과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니까 네. 2024년 12월 4일 네. 06시 36분입니다. 아침 이제 06시 36분 뭐라고 보내시냐면은 탄핵 발의 곧이라고 보내시고, 오전 10시 17분경 정신 차리고 수습해야지. 그리고 오전 11시 43분경 조기 대선은 막아야 해 라는 메시지 전송하신 기억 있으시죠? 예, 따라하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증인 역시 사퇴, 탄핵, 내란 특검 수사 등으로 윤석열의 임기가 중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 아닙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계엄 하신 거에 대해서 당황해 했고요. 그리고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 하셔서는 안 될 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직책이 정무수석이었고, 또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던 바로 그 다음날 상황 하에서는 가족들에게 그러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증인이 조기 대선은 막아야 해라고 가족한테 보내셨잖아요. 이 네. 12월 4일 회의 전에. 네. 그 증인도 윤석열 임기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아니요, 그 당시 제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언론에서는 막 대통령 뭐 끌어내려야 된다 막 그러니까. 네, 다음 질문 그런 하시죠.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네, 37형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12월 4일 회의에서 탄핵 등 윤석열의 중도 임기 중단을 막아야 한다고 논의된 것 아닙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할 수가 없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내용을 제가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네, 답변을 하셨던 내용 같습니다. 네. 증인은 특검 조사 당시에 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매우 정확한 사람이므로 방기선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신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당시 12월 4일 회의에 참석했던 방기선은 이거 경찰관들, 수사관들이 똑같이 이제 물어봤던 겁니다. 방기선은 특검 조사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당시 12월 4일 회의에 참석한 방기선은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탄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탄핵은 막아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당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탄핵은 안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으며, 하야 탄핵으로 인한 임기 중단은 없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논의라고 저는 생각할 만한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느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내용이 정확하게 그렇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을 정치 오래 하시던 분들이니까, 중진들이니까 우려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있다면 그럴 정도 우려겠지. 그게 야, 이거는 뭐 우리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거 똘똘 뭉쳐서 이걸 막자, 그런 내용은 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탄핵은 막아야 한다. 제가 기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탄핵은 막아야 한다라는 논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논의는 없었습니다. 논의는 없었으면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논의라고 할 정도로 제가 집중해서 들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증인은 12월 4일 회의 이후인 같은 날 23시 04분경 기자로부터 그 텔레그램입니다. 오늘 윤석열, 한동훈 중진 회동에서 탄핵 결사 반대 단일 대오, 탄핵 응하면 정권 넘겨주는 꼴이라는데 공감대, 한동훈도 동의, 이게 맞습니까 수석님? 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 받으신 기억 있으시죠? 네. 이에 대해서 증인이 부분적으로 맞다라는 취지로 응답하신 것도 기억나시죠? 부분적으로 맞다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분적으로 비슷하단지 뭐 그랬습니다. 그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게 다. 그 시점에서는 이미 언론에 전부 다 그 회동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다 나와 있던 겁니다. 아니, 언론에 나오는 게 증인이라든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말을 해줘야 언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언론 기자가 지금 이런 내용 그러니까 맞습니까라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그걸 100% 맞다고 못 해주지 않습니까? 42항입니다. 박성재의 수첩에 의하면 이것도 이제 보셨었습니다. 보셨는데 기억 안 나실 텐데 이 수사관도 물어봤었습니다. 그 당의 컨센서스는 계엄의 정당성, 이유, 불가피성에 대한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 그러한 이유, 불가피성의 설명이 중요, 금일 자정 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걸 본 거요? 네. 예, 본 기억은 있습니다. 네. 당시 12월 4일 회의에서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론 구성을 해서 당의 컨센서스를 정해야 하고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논의도 이루어진 것이 맞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당시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 필요, 불가피성에 대해서 논리 구성을 잘해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라는 말이 당 측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수사 과정 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기억이 납니까? 네, 그런 비슷한 기억이 납니다. 예. 그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의 설명과 관련해 갖고 어떠한 내용의 자료 내지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일 자정 보고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누군가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보고서 작성해서 윤석열한테 보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방기선은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 이유에 대해 논리 구성을 잘해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서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겠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방기선이 진술했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자정에 또 보고한데 제가 참석한 적도 기억이 없고요. 예. 2024년 11월 7일인가 윤석열이 뜬금없이 대국민 담화를 열어요. 그렇죠. 대국민 네, 담화를 열어. 담화를 근데 했죠. 기억하시죠? 네. 아무 이유가 없었어. 대국민 담화를 여는데 제가 그때 그거는 밝혔죠. 창원지검에서 10월 말쯤에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더라. 그 수사보고서가 뭐였냐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이 나눈 SNS 대화 280여 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했더라고. 그게 박성재 손을 통해서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에게. 아마도.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또 밝혀졌지만 명태균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를 줬죠. 맞아. USB에는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의 그 유명한 그 통화. 윤상현이한테 그거 한번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그 통화와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고 대노하는 그게 2024년 11월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12월 3일에 얘들이 급하게 했어야 된다는 이유. 공교롭게도 12월 3일이 명태균이 기소된 날입니다. 사건이 명태균이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물이 어떻게 돼요? 넘어오죠. 증거물이 네. 법정에서 현출되죠. 재생이 돼요. 네.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된다. 안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녹음 파일을 당시 명태균이 또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에 넘기겠다 그랬죠. 맞아. 마지막에 이게 네. 명태균 게이트가 전체가 100이라면 한 10 정도의 역할을 했는데 김건희와 윤석열이 열폭해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한 사건은 명태균 사건이 명확한데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 뿌락지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이거 이제 무기징역 받았으니까 이제 항소심 준비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오산인 게 본인이 지금 공수처의 체포방해 사건으로 5년 받았고요. 이번에 내란 본류 범죄로 무기징역 받았는데 앞으로도 1심이 재판이 6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 사실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양형이 얼마나 중요하리냐마는 기본적으로 외환 사건으로 지금 평양 무인기 침투 등과 관련된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덕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위증한 부분에 대한 재판도 정식으로 이제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김건희 특검이 또 2건 기소했죠.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조사 제공 혐의, 정치자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이 열리게 되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의 운명과도 관련돼 있는 그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재판이 있고요. 그거는 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1차 특검이 너무도 잘못한 게 네.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는 너무 예를 들면 허위사실을 얘기하다가 우리 장모 남한테 1원 한 푼 손해준 거 10원 한 푼 손해준 적 없다. 네. 손해 끼친 적 없다. 뭐 이런 거짓말들 몇 개만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들만 했는데 네. 불법 선거사무소 위치까지 다 나오고 예화랑 위에 있었다. 양재동 서희건설 몇 층에 있었다. 다 나왔는데 그 사무소를 다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난 왜 이렇게 했을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너무나 명백한 허용에 불구하고 만약에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끝난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끝나서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반 이적죄가 아니니까 2차 특검 입장에서는 일반 이적죄가 아니고 외환 유치 전쟁 유도했다. 요를 밝히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가장 하죠. 만약에 그렇죠. 윤석열이 무섭죠, 무서워. 대선 무효가 돼버리면 당선 무효가 야 돼버리면 이거 얼마나 토해내야 됩니까 당선 지금? 397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397억 원. 네. 400억 가까이. 국민의힘 전체 자산이 한 1,200억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400억 정도를 뱉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12.3 내란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본인들과 김건희의 더러운 국정농단 실체가 담긴 명태균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천만 국민을 총칼로 위협했던 극악무도한 범죄 카르텔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썩어 빠진 적폐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박성재, 홍철호 같은 내란 부역자들은 대형 로펌의 비싼 변호사들 뒤에 숨어 증거의 원본 타령이나 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이 재판정을 감시해야만 합니다. 저희 정치를 알리자가 1심을 넘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집요하게 추적하고 보도하겠습니다. 진실의 목소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정치를 알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